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자지구 전면전을 예고했던 이스라엘군의 시계가 조금 늦춰졌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내렸던 24시간 내 대피 명령 그 시한이 지났는데요. 사실상 오늘 밤까지로 대피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규모 전투는 시작됐고 하마스 사령관 등 일부 지휘관 제거에도 성공하면서 가자 진격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상현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로켓이 연달아 솟아오르는 건물 주위로 폭탄이 떨어져 폭발합니다.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가자 시티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지붕 위에 가재 도구를 싣고 달리고 사람들은 짐칸도 다 차서 차 위에까지 타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민 110만 명에게 가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만 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상당수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We'll have to asses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see how many civilians are left in the area.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주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남쪽을 향한 도로 두 곳을 오늘 밤 10시까지 개방한다며 사실상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규모지만 처음으로 가자 지구 안에 진입해 전투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음악 축제장에서의 집단 학살 등을 주도한 하마스의 공중 침투 부대 사령관 등 지휘부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하마스의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전을 위한 준비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밝힌 가자 지구 내 억류 인질의 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120명 이상. 지상전에 앞서 인질들의 안전이 우려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인질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 assured them my personal commitment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return every missing American to their families. 가자 지구 밖에서도 충돌은 벌어져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에서 어제 하루만 16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등 주변 중동 국가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이어졌고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며 참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대피령을 내렸죠. 그런데 피난길에 나선 주민들이 잇따라 폭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70명의 피난민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가자 지구의 병원들은 벌써 밀려드는 환자들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건물. 남성들이 건물 안에서 피범벅이 된 얼굴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한 소녀를 구출해냅니다.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리.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어지는 폭격에 구급차는 흔들리고 혼비백산이 된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대피령을 내렸지만 가자 주민들의 피난길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자시티에서 남쪽으로 가던 피난 차량 3대가 폭격을 당해 불타는 일도 벌어졌다고 팔레스타인 언론과 미국 MBC 등이 보도했습니다. 7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스라엘군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습과 완전 봉쇄에 가자 지구 내의 병원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자체 발전기를 돌려 비상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수일 내 전력마저 끊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알시파 병원에선 폭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물론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신생아 100여 명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الآن نعمل في الأقسام الحساسة، أقسام غسيل الكلى، الحضانات، محطات توليد الأكسجين،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أقسام العمليات وما دون ذلك أخرجناهم من الطاقة. 유럽연합과 UN 등은 24시간 안에 100만 명 넘게 대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고 이스라엘 측은 대피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에 있는 외국인들의 철수를 위해 이집트의 국경을 개방하라고 요청했고 가자 지구 남쪽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방안도 이스라엘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선 취재하던 영국 로이터 통신 기자가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취재진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이처럼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인데요. 이스라엘을 오가는 민간 항공사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군 수송기를 급파해 163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한 사람들은 미사일 경보음과 요격 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두바이에서 임시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다리던 가족 품에 안기며 집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6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전쟁은 처음 본다며 현지 상황을 전합니다. 폭탄 터지는 것도 부엘셰바에서 직접 이렇게 본 사람이긴 한데 이게 교민들이 철수한다는 건 좀 심각한 얘기고 우리 같이 나오신 분들에게 우린 여행객이 아니고 전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수시로 날아오는 로켓포와 미사일로 경보음이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면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경보음도 좀 듣고 이제 이렇게 요격하는 소리도 가끔 쿵쿵 정도 들리고 집마다 방공호가 있어서요. 집에 있는 쉘터에 같이 있고 했어요. 우리 군 수송기도 급파됐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싱가포르인 등 모두 220명이 탑승한 수송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떠났고 오늘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8시간 비행하는 게 조금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민간 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수송기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교민은 450여 명으로 출국을 희망할 경우 육로나 외국 항공편 등으로 출국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백악관이 위성사진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이미 무기 지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그 대가로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 장비를 지원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잡았다면서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가 북한을 출발해 러시아의 탄약고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위성으로 포착해 폭로한 겁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 나진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 300개가 선박에 실려 러시아 동부 두나이항에 도착했고 이후 열차를 타고 대륙을 관통해 러시아 서남부 티오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백악관 설명대로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출발하기 전부터 북한의 무기 지원은 시작됐고 정상회담 전날에는 이미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항구에 도착해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게 9월 7일, 김 위원장의 출발이 9월 10일, 북한 무기의 러시아 도착이 9월 12일, 북러 정상회담은 그 다음 날 열렸습니다. 결국 두 정상이 만나 무기 거래 협상을 단판 지을 거라는 예측은 빗나간 꼴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의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를 원한다면서 러시아가 선박을 통해 이미 일부 물자를 보냈을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And we have already observed that Russian ships offloading containers in the DPRK, which may constitute the initial deliveries of material from Russia.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다며 북한 무기가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인적 쇄신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김기현 당대표는 제외라서 당장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내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사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올지 당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국민의힘.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SNS에 사퇴 의사를 연달아 올리더니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퇴 대상엔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과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포함됐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김기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윤재혁 원내대표를 제외한 지도부들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수용하면서 개혁 정당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명직 총사퇴 카드는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총선 실무를 책임지는 핵심 당직을 교체해 쇄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당장 당내에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용산의 뜻이라며 복종한 당 지도부는 선거 책임의 중심이고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대표 책임론이 분출되는 걸 막으려는 입막음용 대책이 아니냐며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결정을 받들어 공천한 김기현 대표 여당 지도부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수도권을 겨냥한 인사들을 대폭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불거질 경우 쇄신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